예, 딥사이트 10시 20분쯤 오늘 진행할 겁니다. 중국 전문가, 요즘 아주 핫한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말씀 얘기할 거니까요. 이따가 좀 시간 맞춰 봐주세요. 예, 알짜배기 리포트 시간입니다. 돈이 되는 스몰캡, 중소형주 발굴하는 시간이죠. 독립리서치 아름의 이재영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영문자로 NPC라는 기업, 이군요.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NPC라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 업체입니다. 네.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랑 이제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적재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동하는 기초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네. 플라스틱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우유 박스나 뭐 소주, 주류 박스 그리고 이제 기타 고객사에 따라서 잡다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 그리고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대한 샘플이고요. 지금 창고 내에서 이렇게 팔레트가 이제 물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NPC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가? 저도 뭐 영어 약자로 쓰는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뭐 KC도 있고 그래갖고 헷갈리는데 딱 옛날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 회사 하실 겁니다.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이제 NPC 약자인 네. 거죠. 사명을 이렇게 영문으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마트나 물류 뭐 빵을 담는 용기 이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첨단 산업, IT 산업은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목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저희가 이 NPC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연초부터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좀 시장 생각보다 많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마켓컬리랑 SSG닷컴 같은 새벽 배송 업체들이 신선식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물류센터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저온 시스템, 콜드체인이라고 하죠. 저온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콜드체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기계나 로봇 같은 설비들을 많이 도입하는 자동화 설비를 장착한 물류센터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일반 창고 내에서도 창고의 수직적 확장이 가능해질 정도로 이렇게 창고 내 적재량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고나 물류센터 내 적재량이 많아지면은 동사의 주요 제품인 팔레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주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물류 쪽의 확산, 그런 어떤 물류센터의 증설 이런 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각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쿠팡도 그렇고 뭐 네. 이마트, 뭐 신세계 다 마찬가지인데 마침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니까 더 많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 팔레트 이런 게 많이 수요가 들어가죠.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게 과연 느낌상으로 오는데 실제로 얼마나 늘고 이 회사의 매출단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먼저 그 국내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내년까지 이제 쿠팡이 이제 3,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물류센터를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마트가 이제 자회사인 SSG닷컴을 통해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7개의 추가적인 물류센터를 확보하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수도권 지역에만 한 21개 정도의 물류센터가 신축 중이기 때문에요. 이런 물류센터가 보통 이제 팔레트를 굉장히 수천 개 단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그 동사가 많은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국가별 또 물류센터 분포추 이런 자료가 있네요. 이걸 보면 우리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할 그 여력이 있다는 그런 자료인가요? 근거 자료인가요? 네, 그 국가당 이제 저온 물류센터에 대한 분포 추이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한 0.3 정도의 값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미국 등 국가가 이제 0.9에서 0.5 정도의 사이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온 물류센터에 대한 증축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참고 자료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온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야 뭐 사실 지으면 되는 건데요.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그런 신선식품이나 이런 게 배송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맞는 물류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런 추정이 되는 건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MPC는 어쨌든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네. 창고가 만들어지면 그 네. 파레트 이런 제품을 네, 납품하는 네. 회사잖아요. 네, 네. 수요가 많아지는 거는 좋긴 한데 이런 제품 자체가 이 회사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경쟁력, 다른 기업이 할 수 없는 독점적 노하우를 가진 거냐? 네. 그런 생각이 들면 경쟁 업체가 네, 또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네. 있겠지만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팔레트를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동사가 한 점유율로 하면은 40에서 50% 정도 이상 과점하고 있는 업체고요. 예. 이미 시장 내에서 구조 조정이 대부분 끝났고 이제 남은 이제 서바이벌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고객사로 AJ 네트워크스랑 그리고 한국 파레트풀 같은 이제 플라스틱 파레트 렌탈 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렌탈하는 기업들이 있군요. 네, 이제 예. 플라스틱은 이제 보통 수명이 길다 보니까 렌탈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이제 대형 마트나 이제 그 뭐 기타 물류 업체 그리고 일반 기업체까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풀을 가지고 있어서 동사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물류센터의 확대, 그에 따른 수요 증가 말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최근에 국제유가가 많이 연초부터 많이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사의 주요 원재료가 고농축 폴리에틸렌이랑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이제 석유화학 소재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국제 유가가 내려갈수록 이제 동사의 원재료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시는 것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죠 계속 이렇게 하락이 됐고요. 동사의 주요 원재료인 고농축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은 이제 1분기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8% 그리고 마이너스 1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4월 기준 가격을 보더라도 이제 1분기 대비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7.9%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사에 대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이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거에 따른 일부 가격 결정권을 보장받는 상태라서 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이익 스프레드 확대를 저는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표로 나와 있는 건데요. 영업이익단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의 유가 하락 추세면? 네. 이게 판가랑 이제 계속 이제 레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시점에 따라서 살짝 다른데요. 1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줬고 올해 연간으로 추정치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의 영업이익 개선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주로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유의 정제 과정 가운데 제품을 사용하니까 국제 유가가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또 다른 팩트 요인입니다. 그러면 실적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어땠는지 과거에 또 지금의 어떤 트렌드 변화가 앞으로 실적을 얼마나 개선시킬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로 이제 동사가 이제 플라스틱 팔레트를 이렇게 사출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 기업으로도 판매하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갖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수출이 아니면 수출 쪽에서 플라스틱 팔레트가 사용되는 양이 조금 주춤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외형 성장은 조금 답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4,6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54억 원 정도를 이제 영업 실적을 추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신 자를 보면 매출액단에서는 조금 정체가 돼 있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올해 많은 기업들이 그런 여파를 받을 건데 이 기업은 특별히 영업이익단에서 지난해 한 200억에서 올해 254억을 추정하셨으니까 27.8%의 증가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하고의 적정 주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 혹시 제가 밸류 같은 걸 좀 말씀 안 하시면 여쭤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렇게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EPS를 산정을 하게 되면은 EPS가 한 475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475원 정도가 나와서 저희는 이제 동사가 성장성도 이제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PER 10배 수준의 한 4,750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종가는 3,600원인데요. NPC의 주가가요. 4,750원으로. 그러니까 EPS에 이게 예상 벌어들일 이익을 선행퍼지요. 네, 10배 정도. 올해 예상 EPS에서 10배 10배 정도를 주신 겁니다. 네, 밸류에이션한. 네. 이런 업체도 사실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밸류를 주는 게 참 쉽지는 않겠네요. 네, 보통 그래서 이제 물류 업체들에 대한 평균 PER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를 많이 투자를 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매출에 대한 거를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투자에 먼저 참고하시면 굉장한 뭐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NPC라는 회사에도 다녀오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탐방을 안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네네. 이제 전화나 이제 메일 문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질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 조사를 충분히 하고선 이렇게. 요즘 애널리스트도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뭐 오시는 걸 서럽거리니까. 그래서 요즘 자료 조사하고 비대면으로 화상이나 이런 걸로 인터뷰하시고 그래야 되겠군요. 네, 거의 뭐 컨퍼런스 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요즘에 좀 살짝 잠잠해져가지고 받아주셨는데 이제 다시 또 재유행하게 돼서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짜배기 리포트 오늘은 NPC라는 업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입니다. 리서치 아름 이재영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SK바이오팜 상장이 시장의 가장 또 큰 이슈지 않습니까?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 이 시간대 오전 8시에 SK바이오팜의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그 기관들 수요 예치고 다음 주가 이제 공모죠. 그리고 7월 초 상장 예정인데 과연 SK바이오팜이 공모주에 새 기록을 쓸 것인가,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까, 투자자들은 또 어떤 투자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